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14일 유로컵 예선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네덜란드 프랑스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를 상대로도 전력을 다해야 그리스와의 2위 자리에서 유리함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원의 핵심 대용과 공격진의 축 데파이가 모두 이탈하는 등 전력이 100%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미 프랑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전력 차이를 심하게 느낀 바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 플랜 자체가 막혀버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프랑스는 입장에서도 네덜란드를 이겨야 하는 이유는 명백한데 유로에서의 조 편성 이득을 위해서 최대한 조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네덜란드의 전력이 매우 손실이 심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을 상대로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엔트리 힘으로 승리는 어떻게든 챙기는 모습입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1차전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다수의 선수들이 식중독 이슈로 결장하게 되면서 프랑스에게 처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유로 2024에선 B조의 첫 경기였던 만큼 이 경기로 인해 서로 상반된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덜란드가 다행히 이후 경기를 비교적 쉬운 지브롤터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6월 경기를 유네이션스 경기로 치르면서 뒤에 경기가 수년된 것이 오히려 정비 후 9월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상대하게 되는데 현재 네덜란드의 상황이 지난번보다는 나아졌지만 9월 A매치 때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 데리우트부터 유리엔 팀버의 측면 수비 말라시아까지 수비에 이탈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핵심 미드필더 대용이 부상으로 빠져 허리 싸움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쿠프마이너스까지 빠지고 각포, 데파이 등 다수의 공격 자원까지 이탈하면서 공수 중원 모두 핵심 전력에서 20% 정도 내려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대용이 없는 네덜란드의 중원은 프랑스와 맞대결에서 처참한 수준을 보여줬던 만큼 홈이라도 반격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음바페, 덴벨레 등의 이선 좌우 측면이 PSG에서 가동 중인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최전방의 지루나 혹은 음바페의 강한 왼쪽이 그대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가 3센터백을 구축하며 수비적인 경기를 하며 빠른 공수 전환으로 기회를 노리기에 중원에서의 힘싸움을 피하려 하겠지만 그렇다고 측면에서 승부를 두기에 프랑스의 측면이 강한 만큼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의외로 약팀들에게는 생각보다는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유럽의 중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오히려 개인기량과 전력에서 더 우수한 면을 보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아일랜드 그리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조에서는 최약체 지브롤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수비와 역습을 구사하는 팀인데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 1차적인 안정감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후술하겠지만 그리스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 전력을 투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그리스와 순위 역전의 기회가 있기는 해도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는 다음 일정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와의 매치라서 2위 자리 사수를 위해서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리스 입장에서도 다득점과 친한 양상은 아닌데 5골을 넣은 지브롤터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예선 성적은 4경기 5득점입니다. 사실 승점 3점이 급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득점, 저실점 양상을 일부러라도 만들 이유는 충분할 것입니다. B조 예선에서 지브롤터에게 1승만 있는 아일랜드가 그리스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게 모두 패배하였지만 남은 경기에서 3승 중 2승을 지브롤터와 아일랜드에게 얻어 현재 3승 2패로 한 경기를 덜 치룬 네덜란드의 득실차에 밀려 3위인 그리스는 홈에서 아일랜드에게 2대1 승리를 거두어 아일랜드를 4위로 내려놓고 있지만 향후 순위 경쟁에서 경쟁 대상인 만큼 서로에게 이번 경기는 6점짜리 경기로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아일랜드는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하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비겨서 승점을 나누더라도 지금의 격차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는 다소 수비적으로 아일랜드는 선수비적인 자세를 버리고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득점 생산이 현저히 떨어지고 빈공에 시달리는 팀인 만큼 홈이더라도 빠른 득점을 해낼 가능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기회를 노리는 쪽은 선수비 속에서 한 방을 노릴 그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팀의 소강 상태가 어느 정도 길어지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며 1차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소득이 생기는 입장인 그리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조에서 포르투갈을 견제할 만한 팀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변수가 있다면 호날두에게 철저히 맞춰주는 팀의 성향이란 것입니다. 호날두가 이제는 수비 상황에서 기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선수들이 활동량을 써야 해서 오히려 팀의 경기력이 답답해지는 양상이 꽤 잦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 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고 호날두가 약체를 상대로 보여주는 골 감각은 여전합니다. 슬로바키아는 함식이 은퇴한 상황에서 슬로바키아의 전력은 그다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함식이 없는 네이션스리그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어 함식을 복귀시키는 강수를 둔 적도 있었습니다. 로버트카라는 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피지컬적인 문제 때문에 강호를 만났을 때의 문제는 있는 편이기에 결국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마르티네스 감독 체제 아래서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체팀들과의 경기에서 얻은 승리이지만 승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다득점까지 해낼 자원들이 많은 포르투갈인 만큼 화력으로는 현재 유럽 어느 팀들과 비교해도 그 이상의 화력을 자부합니다. 지난 룩셈부르크전에서는 무려 9대0 대승을 거두었고 경기 내용에서 포르투갈이 완전히 압도했지만 간헐적으로 슬로바키아가 몇 번의 찬스가 오긴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포르투갈과 전력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 정도의 전력으로는 보스니아나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치열하게 2위 싸움을 노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진 순서로 최약체 리히텐슈타인을 2번 만나 승점을 정립했지만 향후 일정 룩셈부르크와 2차전을 제외하면 난도가 높아지는 경기인 만큼 이후 순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을 상대하는 원정팀들 대부분이 이른 실점으로 인해 플랜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측면을 허물고 공격 성향이 높고 중앙 경쟁력이 높은 미드필더들이 질비한 포르투갈을 상대로 막연히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르투갈은 주장 호날두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호날두 덕분에 득점이 더 나지 않는다는 의견과 호날두가 있음으로 인해서 측면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의견이 서로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술적인 면에서는 후자에 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호날두의 출전 여부 상관없이 포르투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오스트리아 벨기에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위 자리를 두고 벨기에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알라바와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황인데 벨기에도 주력 선수들의 출혈이 매우 큰 상황이기는 하나 선수단의 풀 자체가 오스트리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알라바가 국대에서는 공격적인 롤을 상당히 많이 맡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손발이 안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벨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벨기에의 전력과 출혈도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도쿠, 루카쿠가 축이 될 수 있고 지난 오스트리아전에서 내분의 주요 인물이었던 쿠르투아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선수단 분위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루카쿠가 8골로 예선 최다 득점자의 맥토미니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공격진의 상황은 오스트리아보다 낫기는 합니다. 두 팀의 출혈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선수단의 뎁스가 벨기에가 더 나은 것은 분명하고 특히 공격진에서의 화력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기에가 오스트리아를 홈에서 만났을 때에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내분이 심하게 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세한 경기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유로컵 예선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